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어떨 때 주택 매매 거래량이 줄까요? 하락할 때 줄까요? 상승할 때 줄까요? 그리고 어떨 때 그 거래량이 급증을 할까요? 이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서 거래량으로 보는 주택 그 시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래량이 늘면 가격이 오르고 그 거래량이 줄면 거래량이 떨어진다.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말해봤잖아요.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상승했을 때부터 이야기해 보면 상승하고 있는 동안 거래량이 주는 이유가 사는 매수 수요자는 많지만 매도자 입장에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건을 걷어들이면 현장에 부동산 시장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어도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와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 거래량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이 약세장이거나 조정장을 겪으면 매도자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집을 팔라고 해도 그 매수자층이 관망세가 짙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도 추세를 보고 이 거래량은 그 상승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줄어도 이거는 하락장의 거래량이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추세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드려보면서, 또한 거래량이 폭증하는 거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꼭지장에 거래량이 폭발하던가, 아니면 그 조정이 끝난 하락장에서 마지막 그 턴 어라운드라고 말씀하잖아요. 턴 어라운드가 돌아설 때는 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급해서 살 때 매수량이 급속는 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게 오늘 국토교통부의 그 월별 주택 매매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아까 케이스를 말했잖아요. 어떤 상황일까를 그 머릿속에 좀 두시면서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전월 대비는 줄었어요. 그렇지만 전년 동월 대비는 늘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만 갖고는 말씀할 수 없지만 단지 그 추세는 거래량은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5년 평균 4월 거래량보단 지금 꺾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국, 수도권, 서울, 지방 대부분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려보면 추세를 보면 월별 전국 주택 거래량, 매매 거래량 추세를 보면 2020년 1월, 2월, 3월까지는 해서는 대부분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솟았다고 볼 수 있어요. 평균 대비 거래량도 그렇고 전년 대비 5년 평균 대비해서도 1, 2, 3월 달에 거래량은 다른 연도 5년 대비해서도 2020년이 훨씬 월등하게 좀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4월 대비해서는 전월 대비해서도 좀 꺾였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만 좀 상승한 가운데 평균 대비는 줄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작년 2019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9년도는 월 초부터 해가지고 하락장이었어요. 추세를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6월, 7월 정도에 바닥을 잡고 8월 달,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상승을 타기 시작했잖아요. 거래량을 보면 2019년도 이 거래량 지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월, 2월, 3월에는 평균 거래량 밑으로 밑돌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바닥을 잡으면서 싸다는 인식하에 보통 그런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평균 거래량을 찍더니 거래량이 평균 5년치를 앞질러 가지고 올라갔던 게 10월달, 11월달, 12월달 보면 그래프가 급소진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그 매매가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는 하락, 하반기에는 상승 이러면서 보합이나 조금 상승하게 되는 그 연평균 그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추세가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그 12, 16 대책이 이런 상황에서 그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갑자기 그 급상승한 이유 때문에 2020년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2020년 1월, 2월, 3월까지는 12, 16 대책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4월부터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거래량을 봐서는 알 수 있어요. 1월, 2월, 3월에서는 전국 거래량은 그 연평균 거래량, 5년 평균 거래량 전월 대비 봐서도 그 평균 이상을 거래량을 거두고 있었는데 4월부터는 5년 평균 거래량을 밑돌면서 추세 자체도 꺾어지고 있다고 얘기 드려보면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거래량에 주는 추세는 상승을 위한 거래량이 아니라 하락했다는 거래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을 보면 그 전에 연도별 4월까지 누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2020년 누계의 기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월, 3월 달이 5년 평균 대비해서도 거래량이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4월까지 누계의 기준으로 하면 그 5년 평균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독 그 평균 누계 기준으로 해서는 높았다고 볼 수 있어요. 2020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역별로 보면요. 전국 수도권 서울 지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지역별 거래량 추세를 보면 추세 및 증가율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수도권만 보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4월 거래량이 그 36,000건, 좀 뒤는 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36,000건으로 2020년 3월보다는 65,000건 대비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늘었어요. 지금 줄은 상태지만, 다만 전월 대비 줄었고, 5년 평균 대비해서 수도권은 거래량은 주는 양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누계 기준으로 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1월, 2월, 3월 달에 매매량이 높았기 때문에 5년 평균 대비는 높다고도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 거래량 갖고만은 판단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만 보면 서울 지역을 보면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서울 것만 보면 2020년 4월 거래량을 보면 그 만 건이 안 돼요. 99,452건으로 2020년 3월 대비해서도 16,000건 대비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오히려 늘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4월 달은 하락 추세가 깊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나았다는 거지 지금 추세 자체로서는 전월 대비해서도 꺾이는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5년 평균 대비해서도 지금 평균 거래량을 밑돌고 있으면서 추세 자체가 거래량이 주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추세를 보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고가 아파트 위주로 약세를 겪으면서 서울 지역의 매매가가 하락으로 반전한 영향 하에 지금 추세 자체가 꺾였는데요. 제가 그 거래량이 주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 드렸잖아요. 그 서울 지역의 거래량을 보면 지금 팔고 싶어도 지금 사는 사람들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보면. 근데 제가 아까 수도권은 요것만 보면 모른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주택 매매 그 변동률을 보면 서울은 꺾였지만 아직 수도권은 꺾이지 않았어요. 꺾이지 않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천 지역, 요새 최근에 보면 인천 지역이 뜨거운데요. 그 몇 년 동안 상승률이 더뎠던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은 거래량만 보았다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영향이 지금 하락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매수자가 지금 관망세가 뚜렷한 양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그 지역별로 봐야 된다는, 서울 지역과 별개로 봐야 된다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자체로 봐도 지방 자체의 4월 그 거래량 및 증감률을 보면요, 지방은 36,000건, 2020년 3월 대비해서는 43,000건 대비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2019년 전년 동월 대비는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연평균 그 5년 평균 거래량 대비하면은 감소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늘었지만 전월 대비해서도 줄었고요. 5년 평균 그 거래량 증감률을 봐도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면 전체적으로는 전국 수도권 서울 지방을 보면 제가 좀 그 서머리 하면서 요약을 드리면 서울 지역이 지금 하락률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영향하에 매매량도 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 유독이요. 서울 지역만 말씀 다시 드리면 서울 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늘었지만 19년도 대비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년도는 월초부터 꺾였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나았다는 거지만 추세 자체가 그 3월달 대비도 42% 많이 감소했고요. 5년 평균 그 거래량을 봐도 전국 수도권 지방을 봐도 가장 많이 감소한 게 서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5.7%가 감소하면서 이 거래량 추세를 보면 상승 거래량이 아니란 걸 다시 지금 내가 추세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량 감소가 매매가 감소가 따라가는 그런 거래량 감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를 좀 얘기를 드려보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량 추세가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준다고 그 주는 거 하나 갖고만 상승한다 하락한다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거래량에 주는 추세가 하락 거래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5월 거래량도 이제 나올 테고 6월 거래량이 나올 텐데요. 그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하락 거래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 추세를 보면 주는 거래량은 상승 거래량이 아니라 하락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단지 이게 그 반전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싸다는 인식하에 거래량이 는다 그러면 그 변화될 수 있는 변곡점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와 함께 거래량을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점에서 한번 유심히 월별 거래량에 대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 거래량의 통계가 다시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